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결혼 20년 차, 딱 44살 된 여자입니다. 죽을 사가 4번 들어간 나이라 그런지 아주 연초부터 죽어라 하는 일만 생겨서 요즘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회사도 사람 줄여 정리한다 어쩐다 말이 많은데 남편도 새삼스레 마음 못 잡고 다 그만두고 사업한다느니 어쩐다느니 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중이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고민과 괴로움은 저희 시어머니의 존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괴로움이 자잘자잘한 조약돌 같은 거라면 저희 시어머니는 설악산 흔들바위급이라서요. 그 흔들바위 옆에서 깐족깐족 움직여대는 작은 바위 하나 더 있다던데 그 존재도 시어머니 곁에 있습니다. 바로 시누이입니다. 저랑 남편이 4살 차이 커플입니다. 제가 연상이고 남편이 연하예요. 그리고 시누이는 또 남편과 6살이 차이 납니다. 저보다 10살이나 아래라서 처음 제가 시집 왔을 때는 14살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인 시누이가 얼마나 매섭고 호되던지 돌아가신 저희 친정어머니가 아주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저 안에 도깨비 아니면 귀신 들었다고 혀를 끌끌 차실 정도였죠. 저희 엄마도 젊은 시절 산전수전 공중전 정말 많은 일을 겪으신 분이라 어지간한 일에는 별 타격도 없고 꿈쩍하는 것도 없으신 분인데 시누이는 뭐랄까 넘사벽이라고 하셨습니다. 늙으 시엄마는 늙기라도 했지. 승질 더러운 게 늙으면 폐악만 남는다고는 해도 일단 체력이 딸리니까 지 승질대로 못하고 앉아서 꾀꾀거리다가 끝나거든. 그런데 늙으 시누이는 너보다 10살이니 어리니 내 평생 쫓아다니며 괴롭힐 거 생각하니까 내가 저승 가다가도 되돌아와 네 옆에 주저앉아 지켜볼 참이야 아주 이거사. 어디서 저런 물건을 달고 사는 놈을 잡아서 결혼을 하겠대 결혼을. 엄마 걱정하지 마라.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둘러붙어 괴롭게 하겠어? 친정엄마의 걱정에 저는 호기롭게 별일 없을 거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의 걱정이 그냥 일반적인 걱정이 아니라는 게 얼마 뒤에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같이 살고 안 살고는 전혀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덤비려면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그건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였더라고요. 시누이는 자기 집보다도 저희 집을 훨씬 더 뻔질나게 드나들며 저한테 애교를 빙자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새언니 생겨서 너무 좋아요. 오빠가 말 안 들으면 저한테 다 일러 버리세요. 그런데 언니, 아까 저기 안방 가서 보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립스틱 있던데 나 그것 좀 빌려주면 안 돼요? 립스틱을 뭘 빌려줘요. 입술에다 직접 쓰는 걸. 그래요? 그럼 그냥 주면 되겠네? 아이고, 저도 그거 얼마 전에 예약 걸어놓고 산 거예요. 그럼 예약 다시 걸어요. 뭐 어려워요? 보통 사람이 예약 걸어놓고 산 거다. 내가 너를 줄 의향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포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누이는 해맑게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전까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런 식으로 제 물건을 하나하나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시누이가 저희 집에 오는 게 불편해져서 한 번은 정말 진지하게 집에 그만 들락거렸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아주 대놓고 저를 집안 형제에 의상하게 하는 못된 여자 취급을 하기 시작한 게요. 저희 시어머니 일단 전화해서 눈물바람부터 하시더라고요. 남매라고 나이 차 많이 나는 거 키워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혹시 이것들이
부모 없다고 사이좋게 안 지내면 어떡하나. 그게 평생 걱정인데 네가 결국 이런 식으로 우리 애들 사이 갈라놔야 속이 시원해진다는 게 시어머니 얘기였습니다. 아니 신혼집에 너무 들락거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두 사람을 갈라놓는 일이 된다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지만 그때는 또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한번 시어머니가 그렇게 저한테 잔소리에 물꼬를 트신 다음부터는 정말 시누이보다 시어머니가 훨씬 더 저한테 자주 전화하고 이것저것 참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혼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때 제 남편이 주식을 아주 대차게 말아먹어서 집이 홀딱 넘어가게 생길 뻔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저 그때 정말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버리지 말라고 울며불며 붙잡는 남편을 차마 손 놓지 못해 그냥 받아준 게 화근이라면 화근이었죠. 남편은 주식으로 집을 팔아 갚아줘야 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집을 정리해서 시댁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당신 아들 잘못이니 시어머니도 저한테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숨긴다고 또 숨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조금씩 지난 후에 시어머니가 서서히 본성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제가 너무 돈돈해서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 일을 벌인 거라나요? 세상에 귀도 안 막히고 코도 안 막혔습니다.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몇 번 따져 물어봤지만 시어머니의 고집은 요지부동이었어요. 네가 집에서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 봐라. 얘가 그런 식으로 일확천금에 눈 돌리는 애인가. 얘는 어렸을 때부터 시장 나가서 뽑기도 안 하는 애였어. 돈 쉽게 버는 거에 조금도 관심 없던 애였다고. 그런데 네가 얼마나 돈 하면서 애를 괴롭혔으면 얘가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 거 아니냐. 에휴, 집에서 그렇게 사람 마음 편하게 안 하고 네 회사 다니면서 꼴랑 얼마 안 되는 돈 좀 번다고 애를 그렇게 무시하고 잡아 족치니까 얘도 어떻게 하든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너다. 아니 어머님, 돈을 잃은 것도 저 사람이고 저랑 아무것도 논의하지 않은 채 날려먹은 것도 저 사람인데 그게 왜 제 탓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충실하게 마음 잡게 잘했으면 제가 그러냐고. 이래서 집에 사람이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네가 얼마나 애를 닥달을 했으면 그러냐고 내가 몇 번이고 지금 얘기하지 않냐. 어이가 없고 기도 안 막혔지만 그것보다 더 미웠던 건 가만히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분명 자기가 잘못해서 다 날려먹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면 그게 아니다. 엄마 그건 엄연한 내 잘못이다. 이 사람 잘못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마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어머님이 대신 해주기라도 했다는 듯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건 또 그거대로 얼마나 꼴보기가 싫은지요. 당연히 어머님과 함께 살면서 남편과의 사이도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나마 저랑 둘이 살 때는 제가 한두 마디 잔소리하는 게 먹히기라도 했는데 어머님과 함께 사니 뭐든지 어머님이 편들어주고 그 사람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해주시니 그 사람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편 들어주는 어머님 말 듣는데 급급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쪼르르 달려가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해서 힘들다고 이르는 거 있죠. 남편과의 사이도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점점 더 강해져 갔죠.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물론 아버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친정 아버지와 나름 사이가 좋아요. 다만 저희 부모님이 일찍 헤어지셨고 아버지가 다른 분과 함께 살고 계시거든요. 저와는 그 아버지와 사시는 분도 그리고 아버지도 사실 사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힘들게 하다가 이혼한 게 아니라 정략 결혼했다가 각자가 서로에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이일 것 같으니 헤어집시다 하고 합의하에 아주 나이스한 이혼을 하신 케이스였거든요. 저한테도 진지하게 엄마나 아빠 둘 중에 누구랑 살고 싶으냐, 네가 살고 싶은 사람과 살게끔 우리는 존중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터놓고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아빠랑도 사이가 좋고 엄마랑도 사이가 좋은 편이어서 사실 좀 고민했지만 그때 제가 약간 사춘기로 2차 성징 시작될 시기였거든요. 아주 단순했어요. 2차 성징 시작되는데 영 생판 모르는 아줌마나 아빠한테 제 몸 상태를 알리기보다는 그래도 엄마한테 알리는 게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 하나로 엄마를 택했을 정도로 아빠와 저도 지금껏 잘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제 결혼식 때는 아빠가 오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홀로 저를 열심히 키워온 엄마에 대한 존중이라고만 하셨고 나중에 슬그머니 저한테 꽤 큰 비자금 건네주시는 걸로 아빠는 저의 결혼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댁에는 일일이 그런 사정 미주알 고주알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아빠는 엄마랑 헤어져서 진즉에 연락이 안 되는 걸로 얘기해둔 상태고 그게 지금껏 이어져 온 상태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가지고도 저한테 꽤 마음 아픈 소리를 여러 번 하시곤 했습니다. 아비 없이 자라서 그렇다는 둥, 아빠 사랑 몰라서 그렇다는 둥 하면서 말이죠. 웃긴 건 시아버지도 남편 대학교 때 바람나서 집 나간 후 지금껏 연락 없으시거든요. 오히려 아버지 사랑 모르는 건 제가 아니라 시누이인데 시누이라면 껌뻑 죽었다며 그렇게 시아버지를 싸고 노시더라고요. 분명 미워서 죽을 지경일 텐데도 저한테만은 그런 모습 보이기 싫은 옥이겠지요. 그런데 저 지금까지도 아빠가 중간중간 엄청 잘 챙겨주시고 아빠 혜택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빠와 결혼하신 분이 꽤 부유하신 분이어서 그분한테도 이것저것 도움받는 게 많습니다.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그냥 대표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집안 대대로 여러 사업체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분 회사도 한 두세 개 되는지라 편하게 대표님이라고 부릅니다. 저랑 통화도 자주 하고 쇼핑도 몇 번 할 정도로 그분과 저는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정을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지 못하니 시댁에서는 그저 제가 홀어머니 밑에 외롭고 쓸쓸하게 자란 아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몇 번 진실을 얘기해 볼까 말까 고민도 했었지만 굳이 얘기해봐야 도움될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말없이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돈도 뜯기고 배신도 당하고 유부남한테 농락도 당한 멍청한 우리 시누이 드디어 사람 하나 제대로 잡아서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결혼하는 사람이 참 왜 우리 시누이 같은 사람을 골랐는지 정말 의심이 갈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시누이랑 그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혹시 꿈이 자선사업가인가? 싶은 생각도 잠깐 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선사업가가 아닌 다음에야 왜 굳이 우리 시누이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다 지 눈에 안경이고 자기 짝이 있는 법이니 할만하니 하겠거니 싶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꽤 잘 사는 집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상사였습니다.
우연히 회식 자리에 신우이가 자기 오빠한테 뭐 받으러 갔다가 괜찮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제 남편을 들들 볶아서 소개시켜달라고 했었나 봐요. 시어머니는 무슨 대갓집에 시집보내 팔 잡히는 것처럼 너무 뿌듯해 하셨습니다. 결혼 6개월 전부터 아주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오죽하면 사위 될 사람 인사 오는데 저희가 낑겨 살고 있는 거 보면 창피하다고 쌈짓돈 내주며 며칠 호텔에서 지내러 오고까지 하셨다니까요. 조만간 우리 딸내미 사모님 소리 들을 거라고 얼마나 사방에 자랑을 하고 다니시는지. 남편은 또 남편대로 자기 생사 여탈의 일부를 쥐고 있는 상사이다 보니 신우이한테 기가 팍 죽어서 더 굽신굽신 꼴 보기 싫게 굴더라고요. 만사 오만 가지 다 마음에 안 들던 그때 저는 제 삶에서 가장 큰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엄마였어요. 신우이 결혼을 5개월 앞두고 저는 엄마를 잃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도 매일 운동 거르지 않고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하던 엄마라서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저한테 그 어떤 얘기보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웃집에서 차를 마시다가 기지개를 한번 쭉 피셨는데 그 순간 확 쓰러지시고 병원으로 옮기자마자 사망 선고를 받으셨던 거였거든요. 이웃집 아주머니도 너무나 황망해 하시고 저는 소식 듣고 처음에 누가 저한테 장난 전화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그 소식을 듣자마자 대뜸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아유, 혹시 결혼식 부정타진 않겠지?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뚜껑을 쓰고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 싶어 너무 놀란 마음에 가만히 시어머니를 쏘아봤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제 눈길을 느끼셨는지 주섬주섬 변명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유, 원래 혼사 앞두고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다 하는 게 애미라서 그래. 뭘 눈을 또 그렇게 뜨고 보니? 아주 조만간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드는 말하면 잡아 죽겠다고 하겠다. 예, 어쨌거나 혼사 앞두고 남의 집 장례식 가는 거 아니니까 너는 네 어머니 장례식 치르고도 49제까지 지내기 전에는 집에 들어오지 마라. 부정탄다.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그게 저한테 하실 말씀이세요? 이런 얘기일수록 숨기는 거 없이 빨리 말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야. 너도 당분간은 정신없을 텐데 지금 그나마 정신 있을 때 얘기를 해놔야지. 그리고 네 남편도 저기 장례식장 데리고 가지 마. 어쨌건 우리 집에서는 참석 안 하고 대신 내가 부조는 10만 원. 아이 그래 인심 썼다. 20만 원 하마. 사실 황망한 마음에 당장 병원으로 뛰쳐가야 되는 것만 아니면 저 시어머니랑 정말 크게 한판 싸웠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더 기막힌 건 정말로 남편이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거리던지 사실 100사람이 다 수근거린다고 해도 저는 그거는 상관없었어요. 문제는 자기 엄마 말만 듣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분노였죠. 오죽하면 엄마와 이혼한 아빠도 같이 사는 그분이랑 같이 3일 내내 발인까지 챙겼는데 말입니다. 남편의 부재를 궁금해하면서도 혹시나 저한테 물어봤다가 제가 상처받는 게 걱정돼서 끝까지 묻지 않던 아빠와 그 대표님은 장례식이 끝난 후 아주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서방은 해외 출장 중? 아유, 그러면 조금 장례를 미루더라도 사위가 왔을 때 치르지 그랬어. 아니요. 출장은요. 무슨 그 사람이 출장 다닐 깜냥이나 되나요? 6개월 뒤에 신우이 결혼하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못 가게 막았어요. 부정 탄다고. 결혼식에 부정 탄다고? 장례 끝나고 당분간 저도 집에 들어오지 말래요. 49제까지 다 치르고 소금 뿌리고 그 다음에 들어오라고 그러시던데요.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사람이 눈물을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오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 엄마 장례식 동안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그리고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훌훌 가버린 엄마가 너무 미워서 정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아주 씩씩한 딸인 것처럼 장례에 치렀거든요. 그런데 그 대표님이 물어본 남편 어디 있냐는 그 한마디에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날 음식점에서 저는 누군가가 내일의 나보다 더 화를 내준다는 게 이렇게까지 위로가 되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빠는 물론이고 그 대표님까지도 무슨 그런 엉망진창인 놈이 다 있냐며 자기 일보다 더 극도로 대노하며 화를 내주더라고요. 사실 아빠는 딸 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대표님이 너무 의외였어요. 대표님이 진짜 자기 친딸이 어디 가서 구박받아 온 것 마냥 너무너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희 아빠한테까지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있죠? 당신은 대체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사윗감이라는 놈을 그런 놈으로 허락을 했어요? 아니, 중간에 한 번 정도는 반대할 만도 했잖아. 곁에서 자랄 때 못 챙겨준 딸이라고 그냥 자격 없다고 물러나 있었어? 아이고, 이거는 방관이고 방치야. 부모가 사정이 안 되면 직접 자식을 못 키울 수는 있어. 그런데 나서야 될 때 나서서 자기 자식 보호할 수 있을 때 보호해야지. 세상에 어떤 그딴 놈한테 딸을 주고도 삼시세끼 밥 먹고 발 뻗고 잠을 잤어? 그렇게 저희 아빠를 달달 볶는 거를 딱 듣는데 아니 왜 그 순간 어이없게도 웃음이 나올까요? 제가 정말 배를 잡고 웃으며 그 대표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 진짜 웃기는 얘긴데 누가 제 편을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살 것 같은 거 정말 처음 겪는 일이에요. 감사해요. 편 들어주셔서. 조금 속이 풀리네요. 너 속이 풀리네 어쩌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잘 들어. 그놈 언젠가 한번 단단히 혼내줘야겠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너 손해사정사 자격증 있고 그걸로 지금 일하고 있지? 소방관리사 자격증 공부하고 손해사정사 중에서도 농작물이나 임업에 특화된 거 따로 공부해. 내가 밀어줄게. 갑자기요?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시간 오래 못 준다. 1년이야. 그것만 따면 그 다음에는 내가 알아서 하마.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사실 시댁에서 살면서 제 삶에 대한 의지도 많이 잃은 상태여서 뭔가를 딱히 공부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생각도 별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의지가 막 생기더라고요. 대표님은 그 자리에서 비서를 시켜 학원까지도 일사천리로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저야 뭐 집 밖으로 나와서 어쨌거나 한동안 집에 안 들어갈 수 있는 핑계 생기는 게 좋았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도 모르는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고 호텔방에 홀로 앉아 있는데 그제야 남편 놈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냥 덤덤하게 받았죠. 지도 뭔가 잘못한 건 알았는지 더듬더듬거리며 사실 병원 앞까지는 갔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네가 왜 거기 가 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바람에 다시 되돌아왔다. 뭐 그런 얘기를 주섬주섬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관없다고 장례 잘 치렀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사람들한테 사실대로 말했다니? 그게 무슨 얘기야? 네가 여동생 결혼 때문에 부정 탈까봐 못 온다고 얘기했다고. 뭐라고? 그걸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니. 당신도 어머님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안 온 거 아니었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안 온 거야? 그거는 더 얄밉고 어이없는 건데? 그제서야 저는 큰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자기 어머님 핑계로 그저 귀찮은 모든 것을 다 피하고 싶은 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어떻게 하든 제가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것만 제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그 자격증 공부가 저한테는 절실해지고 중요한 공부가 되더라고요. 어머님 말씀대로 49제 지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었어요. 어머님도 처음에는 예전처럼 저한테 시집살이도 시키고 잔소리도 하고 그러시다가 제가 예전과 영 반응이 다르니 한 번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얘, 너 네 엄마 장례식 내가 참석 안 했다고 나한테 지금 이렇게 골질하는 거니? 아니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집에 경사 맞이하고는 상갓집 안 가는 거라고 다들 잘했다고 하던데 너는 우리 집 식구 아니니? 아니 무슨 식구가 이렇게 예심이 없어? 식구가 장례식을 혼자 치르는 것도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던데요. 그때 장례식 오셨던 손님들이 다 너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아니 너 그러면 그걸 사실대로 다 말했다는 거야? 어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님 주변에서는 다들 어머님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는 다 어머님 이상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갔죠 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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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얘가 아주 지 시어머니 위신을 똥으로 만들었네? 아휴, 위신이 있으셔야 똥이라도 되죠. 어머님한테 무슨 위신이 있어요. 뭐라고? 너무 잘못 먹었니? 아니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따박따박 지 애미 말을 끊고 달려들기 시작해? 저도 어머님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는 별로 가리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네요. 시어머니는 너무 기막힌 듯 씩씩거렸지만 사실 자기가 한 일이 좀 어이없다는 걸 알긴 하는지 별말 없이 넘어가더라고요. 문제는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이가 제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하고 시집을 간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만 난리 다 떨고 시집을 갔으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친정집에 와서 시댁욕을 엄청나게 하고 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 자기를 시집살이 시킨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 제가 들어보면 신우이가 하는 건 시집살이에 시도 들어가지 않은 거거든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시어머니가 상 차리면서 뭘 좀 갖다 놓으라고 하고는 신우이가 갖다 놓으면 그거는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저렇게 갖다 놓는 거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시집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갖다 놓으면 어때? 아니 엄마, 숟가락이 꼭 젓가락 안쪽에 있어야 돼? 아니 젓가락 숟가락 아무렇게나 주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꼭 숟가락이 젓가락 안쪽에 있어야 된다고. 내가 그거 반대로 놨다고. 그거를 하나하나 고쳐주는 거 있지? 귀찮아 죽겠어 진짜. 그러게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군다니. 그냥 손 있으면 대충 집어먹으면 되지. 그 돈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쓸데없는 법조에 예민한가 보다.
아니, 나한테 남편 아침밥 안 해줘도 되고, 시리얼이나 베이글이나 이런 거 먹여도 된다고 했거든? 그런데 혼자 밥 먹게 떨렁두지는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다 큰 어른이 왜 혼자 밥을 먹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원래 가족이라는 거는 밥상머리 한 곳에서 다정하게 먹어야 되는 거라고. 글쎄 다른 거는 몰라도 밥 혼자 먹게는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아 무슨 애야? 내가 밥 먹는데 일일이 다 붙어 있어야 돼? 아우 진짜 짜증나 죽겠어. 아이고 우리 딸 시집살이 하느라 세상에 너무 힘들겠네. 내가 얼마나 우리 딸 귀하고 귀하게 키웠는데 그런 데서 내가 시집살이를 시키네. 아이고 속상해라. 아이고 속상해라.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정말 기도 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예요? 새언니 지금 웃었어요? 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니까 웃음이 나오네요. 아니 지금 그거를 시집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씨 저 시집살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세요? 어머니 숟가락 각도까지 맞춰서 저한테 잔소리하셨던 분이에요. 숟가락 끝이 3cm 이상 상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옆에 딱 지켜보고 앉아있으면서 수저 놓는 것부터 가르치시고 걸레는 콩 락슨물에 담갔다가 빨아야 한다고 맨손으로 미끈미끈한 락슨물 농도 익히라고 시키셨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나마 아침에 시리얼이나 베이글 먹어도 된다고요? 아이고 나 같으면 얻고 다니겠네. 지금도 아침마다 새밥 새국해서 처먹지도 않는 거 차려서 먹으라고 늘어놓는 내가 하는 그 짓이 시집살이에요. 새언니 뭐 잘못 먹었어요? 엄마, 새언니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제가 자기 엄마 장례식장 안 간 것 때문에 앵돌아져서 저런다. 그런데 너 듣다 보니 괘씸하다. 지금 나 들으라고 그러니? 네, 좀 들으시라고요. 살면서 한 번은 바른 소리 좀 들으시라고 한 소리예요. 제가 믿는 구석이 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런 소리를 할 만큼 사람이 모질지는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 기회가 아니면 제 인생 바꿀 기회는 다시 오지 않겠다 싶어 아주 작정하고 청심한 먹을 각오하고 한 말이었죠. 그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펄펄 뛰며 저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야, 너 오늘부터 내 며느리 아니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 그래요? 어머님 며느리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아니, 저게 미쳤나? 알겠습니다? 야, 너 엎드려서 피려도 모자랄 판에? 뭐? 알겠습니다? 저도 어머님 며느리 그렇게 탐나는 자리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 나가라고 하시니까 나갈게요. 저는 그렇게 황망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두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일만 기다리고 있었죠. 다음날 저는 밤새 저한테 100통도 넘는 전화를 한 남편을 마주했습니다. 그것도 남편의 회사에서요. 그 회사 전무로 제가 가게 되었거든요. 새로운 전무라는 얘기에 인사 들어온 남편과 신우의 남편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란 얼굴로 멍하게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당신이 왜 여기에? 당신이라뇨? 오늘부터는 아니에요. 전무님이라고 정확하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조만간 이혼소장 날아갈 테니까 그거나 잘 처리 부탁드릴게요. 황당한 얼굴의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그대로 남편을 내보내고 신우의 남편과 독대를 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저는 1시간 정도에 걸쳐 신우이가 그동안 그 집의 비밀스런 얘기, 치부, 뒷담을 냈던 내역을 모두 전해주었습니다. 안 그래도 일하는 아주머니 통해 얼추 알고는 있었다며 몹시 착잡한 얼굴을 하는 그 사람을 내보내고 저는 다시 남편을 불렀죠. 잔뜩 기가 죽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몰랐어?
이 회사 우리 아빠가 꽤 지분 가지고 있는 회사였어. 당신같이 농땡이 부리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 붙어 있을 수 있었겠어? 이번에 대대적인 구조조정할 거고 내가 오기 전에 이미 그 대상에 올랐더라. 어차피 나눌 재산도 없고 양육권 다툼할 자식도 없으니 이혼해. 아, 당신 어머니가 어제 나 내쫓은 건 들어서 알고 있지? 이따가 사람 보내서 짐 챙겨 나올 거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직접 연락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할 말을 잃은 남편을 밖으로 내보낸 후 얼마 뒤 제 전화에 불이 나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한 20통 정도 받지 않고 있다가 무심히 받았죠. 아니 얘, 아이 너는 이렇게 큰 백을 왜 숨겼니? 너야말로 내 며느리, 하나뿐인 며느리인 거 내가 왜 모르겠니? 다 애정이 있어서 잔소리도 하고. 끊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고 바로 차단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그나마 다른 회사라도 취직해서 다니고 싶으면 조용히 짐 싸서 나가고 얌전히 이혼하라고 했죠. 이 바닥이 생각보다 좁고 평판이 중요한 곳이라 소문 잘못 나서 좋을 게 없거든요. 결국 남편은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리고 신우이는 시댁에서 아주 혼쭐이 나서 진짜 제대로 시집살이를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는 달리 신우이의 남편 능력이 꽤 좋아서 회사에서 계속 만나거든요. 저를 볼 때마다 그 집과의 인연 끊긴 걸 부러워하며 한두 마디씩 한탄을 쏟아내는데 좀 미안한 말이지만 막장 드라마 관전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듣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가 질리면 그 사람도 헤어지는 걸 택하겠죠. 어쨌거나 저는 제 친가 모르고 까불던 시댁과 남편에게 한방 대차게 먹이고 새로운 인생을 씩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우, 세상 행복하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